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우. 어서 오세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님 찍고 계셔서 촬영 중이셔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이렇게 또 한옥에서 이렇게 팬들을 만나보는 자리는 흔치 않죠? 사실 이렇게 한옥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일이 사실 좀 흔치 않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정말 그냥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오시는데 조명 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갑자기 눈이 환해지는 느낌. 뭐죠 이 느낌은? 무대가 되게 반사판지로 그렇구나. 아, 반사가 돼서 그랬구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 맞아요. SNS에 왕년에 얼음 좀 탔던. 그냥 농담처럼 그냥 재밌게 이제 어떤 멘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그러게요. 왕년에 얼음 좀 탔더니 만든 게 벌써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됐어요. 와,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그 10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냥 김연아 선수인데 김연아 선수에게는 또 많은 변화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은퇴 이후에 삶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또 그 바뀐 그대로 또 10년이 지난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선수 시절에 제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후에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정말 프레젠테이션도 너무 멋지게 하시고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수 시절에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런 삶의 동력이 있었다면 지금 김연아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 김연아 씨, 김연아님, 김연연 하신 대로 네네. 선수라고 해주셔도 되고 네네. 그럼 그냥 연하님이랑 불러도 될까요? 네. 요즘 연하님 삶의 추진력은 뭘까요? 추진력 살아오면서 추진력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그 설레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레임이라는 게 막 무슨 뭐 남녀간의 설레임이 뭐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그 정도의 설렘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스타일상 이제 뭐 내일 있을,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다음 달에 있을 어떤 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 큰 일이 아니어도 당장 내일 뭐 예를 들면 뭘 해먹을까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계획 아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냥 그 설레임 기대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뭐 예전에는 너무 이게 일상이 무료해지거나 지루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최근에 그냥 문득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설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문득.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잠깐 설렌다고 하셔서 또 오늘 뭐 한옥에 왔으니까 비 오는 날은 전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게 빗소리도 전 굽는 소리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간신히 공통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전을 붙여서 먹고 싶다. 이런 공통점을. 많은 분들이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한데요. 김연아님 하면 멘탈 강철신장, 강신장 그렇게 부르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일단 이제 선수 시절에는 이제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다 보니까 매 제 경기마다 제 컨디션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 긴장감도 많이 다르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굉장히 큰 대회에서의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심장이라고 이제 많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멘탈이 이제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래도 저도 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미래도 만들어서 걱정해서 약간 그런 생각에 막 빠져서 막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런 스타일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크게 막 휘둘리거나 주변 상황에 동요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저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만날수록 얘기 들을수록 공통점이 하나하나 쌓여가는데요. 그래도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게 불안했을 때 그 불안을 다스리고 잠재우고 내 퍼포먼스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그 불안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비결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경기할 때의 제 모습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경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이 좀 내가 불안하다, 긴장이 많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모습을 좀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긴장감을 좀 낮추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 그런 부담이나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저 자신부터 저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방법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워낙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성적을 낼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많은 분들께 보여주면 이제 제가 올림픽이 너무 중요한 데에서 만약에 금메달 못 따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 저 사람도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진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결국은 제가 제 인생에 제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엔 그런 마인드가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정말 기억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의 기대부터 낮추고 나도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경기를 하다 보면 연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금방 일어나서 마치 좀 전에 실수는 없었다는 듯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지만 굉장히 굉장히 거기에서 꽂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어떻게든 빨리 평정심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선수나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먹힐 수도 없고 저도 막 한 번 실수하고 무너져서 계속 연달아서 실수한 적도 많았는데 뭐 그런 경기는 뭐 이번에 컨디션이 이랬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러고 그냥 치워버리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궁금했어요. 보그코리아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의외로 김연아님은 모험이나 도전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좀 저는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스타일. 모든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흔히 MBTI로 많이 말하시는데 이제 계획형인데 그런 제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계속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틀어지면은 좀 그 짜증도 올라오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제가 늘 크게 이제 제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안정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막 모험이나 사실 생각보다 새로운 거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거에 호기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그냥 성격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거 같아.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많은 그 심리학으로 생각하면은 그 완벽주의인 성향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뭐든 잘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좀 못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험을 좀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연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뭐랄까요 좀 단순화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좋은 점, 장점 그런 걸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중요합니다, 맞아요.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멘붕 올 때가 있긴 하죠.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면 훅 가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냥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냥 각자가 다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그 삶에 대한 방향에 따라 그냥 다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거고 네. 또 다른 분들이 보면 저런 삶이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 왜요? 아 춥죠? 그죠? 예, 바람이 살랑 불어서 담요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면 괜찮으신 그 추운 얼음판에서도 그 빙판에서도 경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진짜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정말 선수 유니폼만 입고 너무 춥지 않았어요? 사실 국제 경기에서 열리는 경기장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막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또 인기장 이제 경기하게 딱 열면 온도를 맞춰주시고 또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 때는 딱 경기 그 시간은 오히려 더 더운 정도? 네. 근데 이제 뭐 연습하는 링크장이나 이런 데 좀 썰렁할 때는 있죠. 근데 이렇게 추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네, 지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좀 몰랐던 이야기네요, 그죠? 예, 링크장에서도 맞아요. 관객의 열기라는 게 정말 있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죠? 여기 핫팩도 가져다 주셔서 저는 정말 핫팩 개발하신 분한테 감사장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핫팩이 없었으면 우리가 추운 계절 어떻게 났을까요? 그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 받으세요. 저희가 덕분에 아주 쌀쌀한 계절을 잘 보냈습니다. 안정감 있게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데 한눈팔지 않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게 아닐까요? 세계 정상에 대한 비결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혼자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사실 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당장 그냥 내일 있을 훈련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어떤 굉장히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뭔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냥 그 매일 직장 나가고 학교 가듯이 그냥 그 일을 그냥 매일 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걸 오히려 반복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좀 도전적이고 막 모험적이고 이런 거랑 오히려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매일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정적인 스케줄에 익숙한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힘들 때가 있고 갑자기 회사 아니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겠죠? 그냥 뭐 제가 갑자기 오늘은 운동 안 갈래 이렇게 할 수가 뭐 해본 적도 없지만 해볼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기 싫지만 그냥 많은 분들도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우리는 그 월급 때문에 월급 나라고 카드값 나가는 그날 통장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시절 10대 시절부터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럼 해야만 한다 이거 한 가지
네, 그때는 오로지 이거에만 매진을 했고 이 운동은 그냥 일이었고 제 전부 이거 인생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로서 이제 엮인 많은 분들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코치분들 뭐 트레이너분들 팀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책임감도 있고 그냥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은퇴하고 10년 동안 자연인 김연아로 살아오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전과 뭐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새롭게 알게 된 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생각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사실 그런 파악은 이미 예전에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냥 사람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제 인터뷰 때 했던 얘기였는데 이제 예전에는 늘 저 하나를 두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고 지금 뭐 회사에 뭐 매니저도 있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또 제가 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고 또 뭐 결혼을 했다 보니까 가족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좀 무섭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주변에 이렇게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늘 챙김 받아왔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에서 제가 그래도 좀 행복감을 느끼고 제가 원해서 원든 원치 않든 이렇게 해주고 뿌듯해하고 약간 그런 성향도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쵸?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남들을 이끄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궁금하지만 앞으로가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 저는 김연아님의 앞으로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자신도 궁금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아직 너무 많은 인생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큰 변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있긴 해요. 사실 제가 막 그런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지금 이렇게 산다고 막 삶이 너무 무료해 이렇게 느끼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늘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선수 시절부터 이제 은퇴를 앞뒀다 보니까 은퇴 후에는 뭐 할래, 어떻게 살래,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뭐더 흔히 뭐 나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진짜 별의별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듣고 사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말씀, 좋은 조언들이고 그게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또한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저는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의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좀 휘둘리지 않고 또 제 가장 가까운 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저를 막 흔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없거든요. 제가 뭐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좀 살아가려는 그런 뚝심이 있게 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도 뭐 일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팬들은 그냥 흔들지 말고 지켜보면서 응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이제 행복하 보이면 이제 많은 팬분들도
행복하게 이제 가라앉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보내주셔도 돼요. 이런 순간에. 우리 책에 나오는 그런 거니까. 문득 기억이 났는데 제가 학교에서 미디어 관련 강의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과제를 냈어요. 지난 한 달간 당신이 봤던 TV 화면 중에 최고의 1분을 한번 골라보세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을 10명 중에 5명이. 그래서 제가 와, 이분은 정말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연아 선수에게 지난 한 달간 중에 최고의 1분을 생각할 시간을 얼른 제가 생각할 시간이 최고의 1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힘드시겠죠? 김연아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하지만 왠지 대답해 줄 것 같은 무엇이든 좋아요. 뭘 봤을 때도 좋고 뭘 먹었을 때도 좋고 뭐 잠을 잘 자고 일어난 순간도 좋았고 이 순간은 정말 최고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 제안이 왔을 때 누가 나오신다고 네! 라고 1초도 안 걸려서 답변을 한 게 연하님 덕분이었습니다. 진짜. 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그 대답은 못하겠고 오늘이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사회생활을 하시는데요? 되게 어려운 근데 이제 사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에서 많이 빗나가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떠올랐어요. 질문에 달리면 좀그 행복에 맞아요. 대한 네, 질문이 맞아요.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쓴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갔던 좋아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이제 그 오랜만에 가자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그날을 이제 숙박을 기다리면서 미리 메뉴를 뭐 시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당일날 또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되게 참 먹는 거 하나에 이렇게 참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자신은 웃기고 막 웃었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되게 좀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길 때 그럴 때 좀 뭔가 되게 행복하다 그것도 행복이 아닐까. 뭐 행복이 큰 개념이 아니어도 그런 사소한 거에 이제 뭐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도 행복 그런 게 쌓이고 나면은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크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잠깐 즐겁고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이제 맛도 먹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행복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처럼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야라고 느끼시죠? 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봐요. 연하님은 자신을 대접해 준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오겠다고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궂은 비가 내리는데도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연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 이 토크 나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대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회자가 원래 그 먹는 걸 좋아해요. 제가 대충 얘기한 걸 되게 잘 정리해주시고 아니 그런 의미에서 아까부터 계속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얼굴에 표정이 막 가득한 막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사실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릴까 말까 사회자로서 망설였거든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네, 마이크를 좀 건네주실 수 있으면 건네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는데 자, 안 그래도 오면서 질문 기회가 올까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연하님 그 다큐멘터리 기억나시죠? 무슨 생각으로 하시냐? 네네네. 무슨 생각으로 하냐니까 그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10몇 년 전인데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는 그때 말을 했던 연하님 스스로에게 지금 봤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나
그 다음에 그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시대가 되게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고민스럽고 정우혁 씨도 마찬가지고 할까 말까 할 때 그냥 하나 말이었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하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던 마음이 혹시 기억나시면 어떤 심정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게 되게 참 죄송한데 제가 유퀴즈에 나와서 또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제가 만약 인터뷰어라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출근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저희한테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퀴즈에서도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며칠을 버티면 주말이고 흔히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차마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퀴즈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처음에 제가 이런 해명을 하기 전에 받아들이셨던 그 해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은 뭐 그냥 좋은 영향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진짜 솔직하게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이었죠. 저한테는. 지금도 모든 걸 다 그냥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일은 그냥 한다. 생각 있는 소리야.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그냥 한다는 말이 어떻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제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일을 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왜 지금 직장을 다니시니까?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동선수로서의 삶에 대한 약간 환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환상 아니면 환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드라마틱하고 뭐 이렇게 막 좀 경기랑 이게 좀 다이나믹하고 어떤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금메달 있다고. 네, 사실 그냥 학교 다니거나 뭐 일하거나 그런 큰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환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정말 진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 그래서 또 이제 근데 좋은 영향을 드렸으면 저로서도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으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하게는 뭐큰 지금도 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해 이제 토크를 해야 되고 인터뷰를 이제 예전만큼 자주는 안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정리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냥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른 분들이랑 다를 거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저는 모든 분들한테 저 사람도 똑같이 이게 더 오히려 저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박수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내셔도 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는, 발표할 때는 그게 내 곡인데 그 곡이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부를 때 이미 그분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건 내 노래만이 아니다. 똑같이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 하셨던 연하님의 그 말은 그 시절에는 연하님의 말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내 말이 된 거죠. 또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유퀴즈를 보신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 뒤에 계신 여성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 이분께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이크 혹시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네, 지금 서 계신 여성분에게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하는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여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네, 사실은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직업이 조향사예요. 향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기사 보니까 요즘 되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꽃을 사시기도 직접 사시기도 하신다고 하시면서 파스텔 컬러 꽃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향은 어떤 향 좋아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저는 이 공간의 마지막은 사람이랑 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향, 특별하게 막 선호하는 향은 없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 하신 게 이제 어떤 향을 그래서 그냥 같이 하나로 묶어서 대답을 하자면 그냥 잔잔히 너무 튀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 잔잔한 향을 좀 남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런 류의 향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맡았을 때 좋은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잔한 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 잔잔하고 은은한. 은은한. 예. 자, 마지막 질문의 기회. 아마 제일 일찍 오셨을 것 같아요.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일찍부터 오신 이 분께 세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이 멀어서 아, 집이 멀어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인천에서. 인천이요? 아, 나 제주도인 줄. 네,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요. 제가 요즘에 드는 고민이 이제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좀 필요 이상으로 들뜨게 되고 또 뭔가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이 길이 맞나 더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못하나 약간 필요 이상으로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기복에 대해서 뭔가 저만의 원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뭐 겪으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도 다 경험을 어릴 때지만 했거든요. 저도 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진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졌을 땐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갑자기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도 막 혼란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밴쿠버 올림픽 이제 처음 올림픽 금메달 따고 두 번째 올림픽 사이에 좀 많이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삶을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뭐 상황적으로 그래서 다음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많이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안에 뭔가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 어떤 한 방향이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해야 된다 약간 고개를 무척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지만 이제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이걸 계속 이제 다음 올림픽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제 제가 마음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어차피 나는 여기를 가게 돼 있다라는 걸 알아서 더 괴로운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그냥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근데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제가 무슨 인생을 몇십 년 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언처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좀 낯간지러운 일인데 하여튼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고맙다고 고개를 한심 끄덕이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었죠? 네, 그러게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일단 춥고 비는 계속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저는 사실 연하님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고마웠어요. 연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연하님과 만나보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자기 삶을 참 잘 사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죠? 연아님은 오늘 이 자리 어떠셨나요? 저도 예전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팬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뭐 토크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할 일이 사실 점점 이제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오늘 자리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제가 또 기대하시는 만큼 이제 부응할 수 있을지,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너무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꽃을 준비해준 분이 계세요. 크리스찬 디오 뷰티코리아 니콜라 베르나르 VCL 지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연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첫날,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